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N이 N이면 네 아니냐? 45 컨셉트의 양산형 일명 포니 전기차가 정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점은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거겠죠. 근데 이 N이를 보면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차를 만들게 되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 딴딴, 갑자기 코나 EV에 불이 났다고요. 전기차 동호회 회원님이 또 당하신 일이에요. 근데 완충되고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3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소방관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차에 불이 났대. 소방차가 6대 나왔대. 근데 불을 다 끄는데 2시간이나 걸리더래. 이야, 이거 진짜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만해요. 원래 리튬이온에는 리튬 자체가 물을 부으면 화재가 나거든요. 물을 부으면 화재가 나는 건데 거기다가 또 물을 부어야 돼. 야, 이게 왜 나이런이냐?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절로 꺼지지 않아. 그냥 계속 물을 부어야 돼.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배터리 전기차 화재 뭐 여러 건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알려진 것들이 5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대차가 4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몰라요. 뭐 자동차의 화재 원인은 뭐 워낙 다양해서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현대차 조립 문제인지 LG화학의 배터리 문제인지 뭐 이걸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에 사용되는 냉각수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냉각수가 배터리 안으로 조금이라도 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냉각수 자체를 그냥 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절연 냉각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여기까지는 그냥 냉각수인데 이 다음에 나온 코나부터는 절연 냉각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리적 가심? 그런 게 드는 거죠. 정말 화재가 이 차에만 났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충전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코나 EV 화재도 났지만 해외에서 테슬라도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화재가 납니다. 타이칸도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전기차는 역시 시기상조인가? 역시 위험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가솔린 차도 서있다 화재 많이 납니다. 디젤 차도 화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그냥 불이 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또 뭐 어쨌든 불나는 걸 정당화하면 안 되겠죠. 이거 어쨌든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최소한 원인은 알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이라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거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면서 해결될 문제, 아니면 반고체 배터리로 바뀌면서 조금씩 나아질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45E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5EV 살짝 걱정도 되지만 이번에 현대차 플랫폼부터 배터리까지 정말로 제대로 된 전기차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어떻게 내놓게 될까요? 그 전에 이런 사진이 있었죠. 정의선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서로 손을 맞잡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진, 이번에 손 맞잡은 사진이 아니다. 기사에는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이런 사진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본 사진이 기사랑 관계가 없으면 넣지 말아야지. 근데 왜 넣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이미지, 요런 느낌이야, 느낌적인 느낌만 봐 라면서 예전에 있었던 사진을 넣은 겁니다. 사진만 보면 와, 감동입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삼성과의 앙금을 풀고 서로 손을 맞잡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손을 잡았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사실 뭐 저도 정의선 부회장님 손 이렇게 맞잡은 일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언제 왔어요? 어저께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포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각 중입니다. 양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모카 현대차 이렇게 손을 맞잡는 일이 있었는데, 네, 저보고 뭐 현대차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현대차 임직원님들 중에서 이거 보고 계신다면, 이제 혹시라도 저를 미워하시는 분 계시면 좀 그만 좀 미워해주세요. 현대차 알라뷰. 자, 본격적으로 얘기 보자면요, N이 곧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곧 나옵니다. 내년 1월부터 울산 1공장에서 양산입니다. 6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1월로 잡혀있다고 하고 한 해에 74,000대, 한 달에 6,000대 이상 생산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형 소나타보다 더 많이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파는 거네. 물론 그랜저만큼 엄청나게 파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전기차라는 게 그냥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라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차종인데, 일단 지금 위장막도 없고 이렇게 스티커만 붙어 있어요. 외관이 거의 다 공개됐고 스펙도 어지간한 건 나왔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차,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겠다 라는 뜻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애니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냥 차 같아요. 그냥 차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죠. 일단 해치백 같기도 하고 SUV 같기도 하고 약간 CUV, 뭔가 장르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좀 특이하게 길다 이런 느낌은 느끼실 거예요. 바퀴가 차체 끝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도 거의 끝에 붙어 있고 뒤쪽으로도 거의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는 지금 엄청 긴데 이 전장은 또 그렇게 길진 않아요. 휠 베이스가 3000mm래. 그러니까 3m. 팰리세이드가 2990이거든요. 3m가 안 돼. 팰리세이드보다 휠 베이스는 더 길다는 거죠. 차축 간의 길이. 그리고 차체 길이는 4635. 그러니까 산타페보다는 좀 짧아요. 앞뒤 바퀴간 거리는 길고 전장은 좀 짧고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실내가 팰리세이드보다 커요? 이런 분 계신데 아니고요. 아닙니다. SUV하고 세단은 실내 크기를 휠베이스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단은 이 바퀴하고 바퀴 사이가 거주 공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SUV는 휠베이스가 짧든 길든 그 위에다가 거주 공간을 만들면 되니까 같은 휠베이스라도 실내를 훨씬 크게 뽑을 수 있죠. 실내가 크다던데요? 크긴 크겠죠. 크긴 크죠. 높이를 보면 산타페보다는 월등히 낮고, 그리고 코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 그냥 기다란 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페만큼 넉넉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아리송한 장르고 좀 새로운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가 길까? 3열까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있겠어요? 이 모든 게 다 테슬라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배터리 바닥에 까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밑에 깔어 이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원래 어디 넣나요? 배터리는 당연히 트렁크 바닥 쪽 그리고 뒷좌석 아래 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연기관이 다 그랬잖아요. 뒷좌석 아래에다가 뭐 연료통 넣고, 그러다 보니까 미니 E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에다 넣고, 현대차 블로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도 작아서 주행 가는 거리 한 100km 좀 넘는다 이러면서 100km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죠. 근데 테슬라가 딱 등장해서 바닥 전체에다 배터리 쫙 깔고 전체면을 다 배터리로 써. 그러니까 400km 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들 배터리를 좀 넓게 쓰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더라도 냉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똑똑했던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만든 방식이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든 차들 보면 길고 넓어요. 가장 폭이 짧은 소형차, 길이가 가장 짧은 소형차라고 하면 모델 3인데요. 이 모델 3의 폭이 1849예요. 그러니까 거의 소나타만 하다고 볼 수 있죠. 휠베이스는 거의 그랜저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야. 전장은 짧긴 한데 실내를 보면 그냥 그랜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45 EV도 똑같이 따라가죠. 배터리가 기본형으로는 58kWh, 항속형은 73kWh라고 나온대요. 이거 뭐랑 비슷하죠? 테슬라 모델 3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완충하면은 354km, 450km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주행거리가 45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행거리 한 400km 넘어가면 거의 똑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똑같나요? 그게 우리나라 여건상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거리, 그러니까 부산 정도 갈 때 중간에 꼭 한 번은 충전을 해야 되는 거리잖아요. 400km 넘으니까 부산이 450km라도 중간에 충전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항상 싣고 다닌다? 이것도 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막 커서 배터리를 막 잔뜩 싣고 다니면 부산 갈 때는 한 번을 가겠지만 그 용량만큼을 맨날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쓰는 양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한 400km 정도에서 맞추는 게 대충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 의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제가 전기차 여러 개 타봤더니 한 400km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짧으면 겨울철에 또 배터리 용량이 막 줄어들어서 그때 또 불편해집니다.
자, 그럼 외관은 기존 가솔린차와 다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막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차들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출시하는 45EV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느냐? 대체 기존의 현대차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건 바로 플랫폼 때문입니다. eGMP라는 플랫폼이죠. 현대차가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은 겁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개발해서 내놓은 겁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여기다가 스포츠카도 얹고 SUV도 얹고 CUV도 얹고 뭐 트럭도 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테슬라처럼 그렇게 내놓은 거고요. 근데 플랫폼의 이름을 eGMP 이렇게 내놓은 거 보니까 이 플랫폼을 어디 다른 회사에도 팔겠다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 보면요 전용 플랫폼을 내놓은 기업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뭐 폭스바겐, GM, 그리고 현대차 뭐 이 정도예요. 좀 너무 느려요. 반면에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은 나름대로 플랫폼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기존에 만들고 있는 거 90% 이상이 가솔린 차니까 그걸 다 빼놓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새롭게 내놓겠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현대차는 대체 이 플랫폼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차는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제야 최소한의 경쟁 구도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애니가 나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 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에 다양한 형태의 차들이 줄줄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것도 삼성 SDI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 만드는 공장입니다. 삼성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전기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야. 액체니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거예요. 비행기 탈 때도 우리가 그 액체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전이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고체인 배터리가 양산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용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정성이 확보되니까 좀 더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800km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진짜 이게 현실화되면은 서울에서 부산 갔다 돌아오는 정도인데 그러면 좀 다른 게임이 되지.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6% 이상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현대차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로 전기차를 56만 대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차종이 앞으로 내놓을 것만 23종이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대대적인 변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과감한 전략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내년에는 기아에서도 eGMP 기반의 CV 출시할 예정입니다. 경쟁 상대로 자꾸 포르쉐 타이칸을 가져와요. 같은 800V 충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오니티 관련해서 그 정도의 그 높은 출력의 충전기가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유럽에서 하는 거요? 네네. 예, 그거 들어와야죠. 아, 한국에도. 예. 이제 충전망 사업에 충전 빨리 시키는 거 그게 돼야죠. 아, 그런 게 되고 CV는 33,000대 목표라고 하니까요. 애니까지 합치면 11만 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두드릴 프로페시 내년에 양산 확정됐고요. 프로페시는 럭셔리 전기차가 아니고 스포츠카 아닌가? 너무 포르쉐틱하던데. 뭐 어쨌든 이들 차들이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갖고서 시장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기대도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디자인은 근데 이게 예쁜 건가? 포니를 사실 찾아보기도 어렵잖아. 소니의 재해석? 포니의 재해석? 재해석하지 말고 그냥 포니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포니 쿠페가 사이버 트럭의 아버지야. 포니 쿠페를 그냥 내놔.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걸 안 만들고 사이버 트럭을 먼저 내놓게 했어요? 다행인 건 전기차는 디자인을 바꿔서 또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45 컨셉트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앞으로 언젠간 이 포니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도 나오고 포니 픽업 스타일의 자동차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가?